이 총각한테 무례한 질문입니다. 저는 제 경험이 없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험이 없습니다. 배우자가 없어서. 제가 그냥 일반론만 말씀드릴게요. 저는 제가 안 해본 얘기는 잘 안 드리는 게 원칙이라.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조심합니다만, 그냥 이제 배우자다 뭐다 떠나서 일반론으로 제가 겪은 인간관계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으로 말씀드릴게요. 가족이 무섭지 않습니까? 뭐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. 그래서 원수는 가족으로 오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서로 간에요. 꼭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존재만으로 우리한테 세로토닌이 나오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,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. 남은요, 그 정도 타격을 안 주는 대신에 그 정도 기쁨도 안 주는데, 강렬한 기쁨을 주는 대신에 반드시 반대급부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, 실망을 하면 훨씬 큰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친한 사이에도요. 또 기대가 크다 보니까 낭망도 크게 하고요. 길 가다 만난 사이에서는 기대를 안 하니까 크게 낭망할 일이 없지만, 또 사회적으로 만난 분들은 서로 체면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. 그런데 체면을 다 벗어던진 관계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특히 그런 사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부터도 제일 힘든 부분이 오히려 가족입니다. 그래서 가족을 할 수 있는 분이 천하를 경영해야 된다 하는 곡에 맞는 이유가요.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제가 해야 치국한다는 말은 이겁니다. 가정이 진짜 어렵거든요. 가정을 할 정도가 되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가족이 쉬워서 거기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. 가까이 있어서 옆에 있는 거죠. 자기랑 제일 가까이 있는데 부모님한테도 저렇게 하고 부인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적으로 믿을 사람이다 못 믿을 사람이다가 나와버리거든요. 그런 분이 사회에 딱 수장으로 가 있으면 그 사회는 안 봐도 알죠. 어떻게 돌아가요. 밖에다가는 가족에다 하듯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속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일 처리할 때도 역지사지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한테 하는 거 먼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고전에도 다. 그 부모한테 하는 거 봐라. 그 가까운 사람부터 봅니다. 만약 직장인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요. 동료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중용에. 자기 직장 동기들한테 어떻게 역지사지 해주는지 봐라. 그리고 동기들한테 또 인정받으려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유교가 고리타분하게 자꾸 또 효도 따진다 이러지 마시고요. 가장 가까운 피부치한테 하는 걸 보면 알다는 겁니다. 그분의 영성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. 체면 차리고 할 땐 다 도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체면을 약간 벗어 던졌을 때 그 틈에서 보이는 그분의 영성이 깊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을 실망시키죠.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제 배우자분들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배우자를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. 그래서 근데 계시면 저도 겁나는 게 있죠.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사실 겁나는 부분도 많습니다. 지금 겪고 계신 분들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. 이게 그런 가족이 주는 또 좋을 땐 좋지만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나고 사람을 참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런 걸 이겨내시면서 가정을 경영하시고 꾸리신다는 것 자체를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. 실제로. 그래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보살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접근하셨으면 합니다. 그 일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도 내 짝이 뭐 이런 식으로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인간사 문제 푸는 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? 부처님이 육바라미로 풀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공자님이 사단이면 모든 문제 풀 수 있다. 수신제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 룰만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가족한테는 자꾸 이 룰을 제대로 못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. 남들한테는 잘 적용하다가 가족한테 보시, 지계, 인욕, 정진, 선정, 지혜를 총동원하셔서 그 문제를 푸십니까?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.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배우자인데 그래도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저는. 그래도 가족인데 너는 나를 알아줘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더 망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보시, 지계, 인욕, 정진, 선정, 지혜는요. 참나에서는 이게 양심에서는 그대로 나오는데 에고가 이걸 수용한 만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즉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공부니까 하겠다라고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 육바라미를 총동원하시는데요. 육바라미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시라는 건요.
남한테 재산도 주고 생명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불경에는. 좋은 법보시, 좋은 가르침, 진리도 가르쳐주고요. 스마트폰 쓰는 거 가르쳐주는 것도 법보시입니다. 근데 법보시 좀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요, 또 울컥해집니다. 말귀 잘 못 알아듣네. 또 가족이니까 함부로 말합니다. 너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. 남은 가르쳐주는데 가족은 못 가르친단 말이죠. 운전 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보는 사이가 되죠. 내가 운전, 이 차 부숴버린다. 가족 간에는 금방 격화됩니다. 내가 이 차 때문에 우리 가족이 뭐 제사 하나, 뭐 하나 이렇게 하나 생겨도 작은 일 하나가 큰 일로 비화될 거는 그걸 미리 진화하려면 한쪽은 도인이셔야 되지 않을까요? 최소한. 그래서 이거 아신 분이 먼저 하셔야죠.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영적 레벨을 더 올리는 비방입니다. 이거 참아내시면 레벨이 올라가요. 보시, 재산도 남한테 줄지언정 그 진리나 어떤 그 내 노동력, 역보시, 노동력도 보시합니다. 재산, 내 노동력, 그리고 이런 법보시 이런 걸 다 보시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무해보시라는 게 있어요. 상대방 걱정 안 하게 하는 게 보시입니다. 무해. 두려울 자 없을 무자.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보시입니다. 잘 위로해주고. 가족한테 이걸 쓰셔야 됩니다. 그렇죠? 이거 안 쓰고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내가 가족한테 보시를 해야 된다. 그런데 에고로 하려니까 힘듭니다. 에고로 하면요. 내가 이 정도 내놨는데 저쪽에 안 내놓으면 이제 또 섭섭해집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,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두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힘든 일은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관계, 그런 힘든 거를 뭐 무시하시라고는 말 못 드리겠어요. 그건 제가 닥쳐도 분명히 아마 욕하고 있을 겁니다. 저도. 이게 욕하고 있는 자아는 분명히 긍정하시고요. 에고는 열받을 만할 일이잖아요. 다만 그래도 내가 명색이 공부를 한다면, 양심을 밝히는 공부를 한다면 한 생각 돌려서 양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양심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양심한테 힘을 빌리시면요. 양심이 분명히 보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겁니다. 분명히. 참나랑 정확히만 접속하시면요.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재산도 안 아깝고 사실은 그러려고 만난 사이잖아요. 재산도 안 아깝고. 솔직히 이왕 생긴 가족은요. 기존에 있는 가족은 어쩔 수 없어서 같이 가지만 배우자는 고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을까요? 이 사람이 내 돈을 다 써도 좋은가? 뭐 이런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한테 계속 바가지를 긁어도 참을 수 있나? 나름 합격점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모른다 하시면 그 마음이 저는 그래도 많이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비슷할 거라고 봐요. 처음 만나실 때도 분명히 양심이 작동하셔서 이 사람한테는 보시할 마음이 든다고 해서 만나셨을 거예요. 저 여자는 얼굴은 이쁜데 내 돈 쓴다고 생각하니까 어우 천불이 난다 속에서 안 만나셨을 겁니다. 그래서 분명히 맞는 분하고 만나셨을 거고 그거를 나는 보시할 마음을 내셨을 테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봐서 내가 10원 한 장 못 주겠다라고 하시더라도 다시 모른다 괜찮다 하시면요. 이 상황 때문에 지금 격화된 거고 그 조금 진정이 되시지 않을까. 근데 조금 진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. 이걸로 다 해결되시면 성인이세요.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. 저한테. 힘드실 거라고 알고요. 조금만 진정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? 조금만 진정시킬 수 있는 힘만 얻으십시오.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나도 사람인데요. 조금만 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되고요. 조금이라도. 보시, 지계. 그래도 만약에 대화를 하건 싸움을 하건 지계라는 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을 지켜준다는 겁니다. 절대 이건 하지 말자 하는 거. 상대방이 욕하면 말하지 마세요. 차라리. 같이 욕하면 분명히 지금 커질 거 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이래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을 아무리 치려고 해도 이쪽이 자꾸 피하면요. 소리가 안 날 겁니다. 단 이런 거 있습니다. 피한다는 이유로 막 자버리고요. 막 행복하게. 그러면 천불이 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티 안 나게 저쪽에서 심하게 타오를 때 나까지 같이 타오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이건 인간관계 기본입니다. 그냥 배우자 꼭 배우자에 한정돼서가 아니라 내가 같이 맞장구를 일단 안 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좀 불이 진정시켜야 나도 진정해야 되지만 저쪽도 진정시킨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게 일단 인간관계에서는 기본 아닌가 하는. 그래서 이런 기본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겠죠. 가족한테는. 조금만 한 번만 다시 모른다 괜찮다 하셔서 이 정도 정신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. 지게, 룰을 지켜줘야 된다. 여기서 룰을 어기고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제일 약점이라고 여기는 거를 시원하게 한 방 매기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일이 아마 황혼이혼 당하실 겁니다. 분명히. 그래서 그때 한번 꼭 참으시고 아마 하는 게 가장 사람이 힘들어할 때 상대방이 거기다 한 방 때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참으시고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.
보시지게 인욕은요 성질 참는 건데 무조건 화를 누리시는 게 아니고요. 인욕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인욕을 왜 하게 될까요? 정당한 화는 내야 될 때도 있어요. 근데 무조건 인용하라는 게 아닙니다. 인욕이라는 건요.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처럼 무조건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. 수용한 뒤에 화를 내시더라도 내셔야 돼요. 즉 이게 다릅니다. 아, 상대방 분명히 욕먹을 일이잖아. 그래서 내가 욕했어.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집에 계속 홈쇼핑에서 물건이 오는데 그건 견딜 수 없는 일 아니냐. 그래서 말은 맞죠. 화낼 일이 맞는데 무슨 마음으로 화내셨는가가 중요합니다. 즉 인욕의 마음으로 화내신다는 건요. 인욕의 마음으로 화내실 수 있어야 돼요. 상대방 입장을 끙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정 때문에 저런 마음이 됐을 거다. 그러니까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. 지금 처지를. 여러분은 보살이면 의사셔야 돼요. 의사가요. 아파서 오는 환자한테 화내시면 아파 죽겠는데 화까지 내면 더 억울해서 그 병원 안 가겠죠. 아유, 어쩌다가 이렇게 대신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일단 이해해 주셔야죠. 이해해 주고 진료가 들어가야지.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하고 막 이제 지적이 들어가면은 화내시면 안 됩니다.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. 일단은. 상대방이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행동도요. 일단 그래도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? 가족은요. 그래도 좀 더 이해할 여지가 있어요. 다른 사람 같으면 다시 안 볼 겁니다. 그런데 가족으로 하늘이 이렇게 묶어놓은 관계들은요. 가족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보다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요. 이해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해를 하게 돼요. 인욕바라밀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가게 되시기 때문에 하시려면 기분 좋게 하시라는 겁니다. 공부로. 그대로 수용을 하신 뒤에 화낼 일 있으면 화내시고 할 말 있으면 하시더라도 보시지게 지키시면서 인욕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정진.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. 가족에 대해서는. 다만 정진한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. 가족을 바꿔놔야겠어. 막 하고 막 움직이시면 가족들이 다 뭐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. 티 안 나는 은근함이 진짜입니다. 참나에서 나오는 정진력은요. 그냥 쉬지 않음이지 막 이렇게 부산 떨고 막 가족들을 우리 같이 모여 대화를 해보자. 막 너 얘기해봐. 그러면 싸해지겠죠. 정말 이 집구석을 떠나든지 해야지.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지 마시게 은근한 정진력은요. 결국은 내가 이 가정을 경영을 잘하고 말겠다라는. 그래서 오히려 연구를 해야 됩니다. 연구하는 것도 다 정진입니다. 아들이 뭐 좋아하나 가족들이 뭐에 반응하나 이걸 연구부터 안 하고요. 대뜸 모아 불러다가 내가 오늘 홍익학당에서 좋은 얘기 들었어. 이대로 해. 학당까지 욕먹습니다. 그러면 제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.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. 그래서 정진이라는 거는 절대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. 내가 분명히 이 길로 바꿔놓겠다.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것 같고요. 선정은 이 모든 과정에서 참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. 평화로워야 됩니다. 마음은 늘 평정심이 유지돼야 됩니다. 순간적으로는 흥분할 수 있지만 빨리 몰라 괜찮아셔서 선정심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작업이 날아갑니다.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걸 공들이 하시다가 선정심을 잃어버리면 다 집어쳐가 됩니다. 다 집어쳐. 이해되시죠? 울컥해버리면 끝나봅니다. 그거는요, 배가 파도 위에서 이렇게 간신히 가고 있는데 평정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뒤집혀버립니다. 뒤집히는 건 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평정심을 계속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. 막 여기까지 욕이 올라오시더라도 몰라, 괜찮다. 이렇게.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니다. 막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요, 남이다. 그냥 처음 본 사람이다. 자기 평정심은 지켜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지혜. 사단 분석을 빨리 따져보세요. 지금 진짜 이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말인지 어쩐지 따져서 꼭 참으시고 또 돌려서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어렵다라는 거는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잘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든 인간관계 할 때 적용하는 기본 룰이고요. 예, 또 가족관계는 더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. 특히나.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적용을 좀 하시고 특히 가족관계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든 게 이겁니다. 인간관계 힘든 게 상대방이 한번 잘못한 거는 넘길만 해요.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이 사람이 또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. 또 하면 어떡하지? 이 불안감 때문에 더 심하게 공격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게 됩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그 불안이 꽤 큽니다. 그 불안을 주인공한테 좀 맡겨보십시오. 주인공,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. 아버지, 이 사람을 좀 안에서 잡아주세요. 저쪽 안에도 참나가 계시니까.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극복합니다. 안 그러면요,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. 또 그러지 않을까? 또 하지 않을까? 그래도요, 이게 진정한 용서는요, 내가 봐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. 참나한테 맡겨버리세요. 선정심을 유지하시는 것 자체가 용서고 맡기는 겁니다. 그런 불안한 생각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세요. 그런 게 절대
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결국에는. 분명히 불안한 만큼 그냥 적절한 조치를 더 취하시면 되시지 불안을 안고 계셔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또 그럴 거야 하면 또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? 상대방도 또 부담스러워서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흔쾌히 좀 맡기는 그 순간이랄지 또 할지라도요. 뭐냐면 그 사람이 또 실수를 할지라도 실수할 때마다 맡기지 않으면요. 이 맛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. 실수할 때마다 맡기고 가시는 거랑 계속 끙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시고 속에다 쌓고 또 한 번 더 발을 정자 써가시면서 또 한 번 어겼네. 5번 차면 내가 가만 안 둔다. 이러지 마시고요. 몰라로 늘 처음인 것처럼 접근하시는 게 전 좋다고. 인간관계는 늘 처음 이 문제를 만난 양 또 참나의 힘에선 가능합니다. 그러면요. 이 사람한테 묵은 걸 또 꺼내다가 씌우면 안 돼요. 전에서 한 몇십 년치를 쭉 얘기하면요. 이분은 변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내가 몇십 년 지켜봤는데 넌 역시 그 자리다라고 딱 단정해버리면 상대방을 변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는 꼴이 되니까 처음 이 일을 또 만난 양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서로에게. 그래서 또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실수할지언정 왜냐하면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실걸요.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요. 괜찮아. 다시 해보는 거야 이러실 텐데 남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너는 내가 근본부터 넌 잘못돼 있더라 이렇게 나가면 자기랑 남이랑 너무 지금 다르게 대하지 않으십니까? 자명하지 않죠. 그냥 이 정도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아무튼 저는 배우자 부럽습니다. 배우자랑